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재건축 시장. 지금 뭐 부산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장 좀 힘들지 않습니까? 공사비 때문에, 분담금 때문에 지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늘 참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모 재건축 시장에서는 지금 환급을 최고 11억까지 받는 아파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비례율이 얼마나 높으면 환급을 11억이나 받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울에서도 가장 재건축 단지로서는 큰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목동 재건축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1에서 14단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중에서 지금 5, 7단지가 지금 공람 공고를 하고 이제 상당히 좀 이 정비지역 지정으로 이제 그걸 떼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 내놓은 그 자료를 보면 통상 재건축 사업에서는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은 이곳은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이 100%를 넘어가지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도 100%가 넘는 곳이 일부 있었는데 공사비 다툼으로 그냥 또 조합 내분으로 비용이 급증하면서 비례율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분담금이 생기는 정말로 추원이 없는 사례도 있었는데, 목동 신시가지 5단지와 7단지는 정비계획 공람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람이 끝나면서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 거쳐가지고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두 단지 모두 그 내용을 보면 최고 49층으로 지금 재건축하는 청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죠. 이게 7단지는 목동 아파트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단지가 1단지에서 14단지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도 가까워가지고 노른자 단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동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모군초등학교, 모군중학교가 이제 배정 단지인데, 이게 또 뭐 완전히 초품하죠. 학교로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대로변에 인접해가지고 목동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주로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용적률은 14개 단지 중에서 가장 낮은 117%에서 사업성 확보가 엄청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낮은 층수에 높은 아파트를 지으니까 일반 분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급금이 또 생기는 겁니다. 두 단지는 이제 이 환급금이 이제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뭐 기존 업계에 하는데, 기존 조합원들이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 재건축을 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평형을 늘려도 돈 받는 구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5단지 같은 경우 전용 그 표 올려놨습니다. 전용 면적 65평제곱미터에서 재건축 외에 59제곱미터, 비슷한 평형이죠. 공급받으면 4억 6천만 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더 큰 평형인 84평방미터로 이동하더라도 1억 1,500만 원을 돌려받는 것. 야, 이건 뭐 정말 꿈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7단지는 더 많습니다. 전용 101.20평방미터에서 59.99 평방미터로 줄여가면 최고 11억 2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1억 2천만 원. 그 이제 요즘은 뭐 또 나이 든 분들은 큰 평수를 줄이고 이제 작은 평수로 가는데, 이게 공유에 11억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야, 이건 참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담금이 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야, 이거 목동 신시가지를 하나 사놨으면 하는 그런 상상을 또 나래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급금이 높은 그런 이제 비례율이 높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이제 재건축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가지고 100보다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봅니다.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102.16%, 5단지는 100.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례율이 높아진 건 이제 풍부한 일반 물량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넓어가지고, 그리고 또 아파트도
기존은 뭐 10몇 층, 12층밖에 안 되니까 49층으로 지으면 엄청나게 이제 일반 분양수가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단지만 해도 전체 4,100가구 중에서 1,04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조합원이 분담해야 될 비용이 줄어들어가지고 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울러 이제 우수한 학군, 뛰어난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수요가 탄탄하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매물도 줄고 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돼 가지고 이제 팔라는 사람은 없고 많이 이제 산락하는 거죠. 산락하고 그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목동 일대에서 매물이 줄고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연하겠죠. 재건축 환급금 이슈가 알려진 후에는 매수 문의가 더 많다. 그 다음에 실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째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참 부러운 거죠. 부럽고, 이 목동 단지는 전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동 5단지는 기존 15층 1,848세대에서 최고 49층 3,800세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15층 2,550세대에서 최고 49층 4,100세대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이게 뭐 일반 분양 물량이 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고 하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사업성이란 거 이런 게 말할 필요 없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데 물론 이건 뭐 다른 지역하고 딱 맞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워낙 집값이 좀 높고 일반 분양가가 또 높지 않습니까? 높은 데다가 기존의 조합원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은 최초에 이 아파트를 입주를 한 분이 20, 30년 전에 입주를 할 때는 가격이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집값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그 조합원이 최초에 투자한 비용보다 갖고 있던 집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씩 올라간 집도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일단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비구역 지정, 건축 심의 등 재건축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급금 규모 추정은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이고 실제 사업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많다. 정확한 재건축 비용, 조합원 분양가 등이 확정된 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삼익비치 99층을 짓지 않습니까? 99층을 올리는 이유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워낙 높으니까 그걸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가지고 그 부담을 좀 줄이겠다. 비용 조합원의 어떤 그런 환급금 부담을 줄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건 또 그야말로 가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14개 단지 정말 넓기도 넓습니다. 1985년도에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87년까지 이제 지었는데 14단지 중에서 1단지에서 7단지까지는 목동에 있고 그 다음에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에 있습니다. 신정동.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목동 1, 5단지, 7단지가 지금 열람 중인데 여기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말로 참 다른 지역에서도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조합원 분담금을 없애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 하반기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확한 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환급이 계산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이 불경기에 또 높은 공사비에 참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